네, 결혼의 경제학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결혼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결혼 준비 저희가 어제도 알아봤지만 정말 길잖아요. 네, 맞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신부, 신랑 모두 지치거든요. 그래서 신부, 신랑한테 준비하고 있을 때 딱 물어보면 아, 진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신혼여행 휴양지 쪽 가고 싶어요. 휴양지 쪽. 휴게. 근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휴양지 말고 뭔가 좀 더 즐길 수 있고 액티브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좋더라고요. 해양 스포츠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아마 민영 씨나 준희 씨처럼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네. 아마 예비 부부 사이에서도 나는 좀 휴양하고 싶다. 맞아요. 나는 좀 익사이팅하게 보내고 싶다. 의견 분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허니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병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신혼여행 이야기만 해도 저희 표정이 막 굉장히 설레요. 밝은 맞아요. 것을 보실 수 있을 여행 것 가고 같은데요. 싶다. 사실 신혼여행 준비하다 보면은요, 뭐 약간 가까운 나라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유럽까지는 너무 피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선택 결정장애 뭐 이런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신혼여행 결정 기준 정확히 좀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허니문 지역은 일단 나쁜 곳은 없습니다. 다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지역마다 갖고 있는 어떤 컨셉들이 있어요. 그 컨셉이 누구나 얼마나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허니문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그다음에 다녀오신 분들이 뭐 이 지역은 좋다, 이 지역은 나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지역들이 그 분들한테 좋고 나쁨이지 꼭 두 분한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해양 스포츠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좋겠죠. 네. 네, 맞아요. 볼거리를 많이 원하시는 분한테 휴양지를 가게 되면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뭐 그 반대 반대, 할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네. 두 분에게 맞는 허니문 지역의 일정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어를 할 때 뭐 경주, 설악, 제주, 해운대 이런 데 투어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곳에 뭘 하실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경주를 가셨는데 거기 가서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를 보지 않고 휴양만 하고 오셨다라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네요. 허니문 지역은 지역마다 꼭 각 지역마다 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네. 컨셉들이 두 분한테 얼마나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니문 상품은 일반 패키지 상품하고 틀리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포함 내역들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통 일반 상품들은 4성급이나 3성급 호텔을 쓰지만 예. 허니문들은 5성급이나 풀빌라라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 생애 한 번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포함 내역과 조건으로 상품이 세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렇죠. 지역마다 이제 그 숙박 시설을 어떤 것들을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비행기 간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혹시 그렇게 만약에 세팅이 돼 있으면 이 세팅을 좀 옵션별로 조금 낮추거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경주 석굴암 불국사 보듯이 네. 그 지역에서 그런 적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지역을 또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그런 컨셉들이 맞는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컨셉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정하고 뭐 항공사를 정하고 숙박 시설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컨셉별로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맞아요. 컨셉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가셔서 네. 나는 좀 볼거리도 좀 보고 싶고 해양 스포츠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번화가 투어 나가서 뭐 야시장 구경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가미하고 싶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태국 지역에 뭐 푸켓이나 후아인이나 네. 파타야 같은 지역이 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쁜 바다에서 해양 스포츠를 많이 즐기면서 번화가 투어를 좀 원한다면 남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지역의 세부나 보라카이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이 좋을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연한 바닷빛 나는 곳이 저곳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양이 좀 없고 이쁜 바다에서 좀 휴양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네. 뭐 모리셔스나 누칼레도니아, 칸쿤, 그다음에 이집트의 샤멜셰크 같은 지역들이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바다 다 필요 없고 네. 나는
볼거리도 필요 없다. 우리 두 분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인도네시아 발리나 롬벅 같은 지역이 좀 좋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진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막 들뜨고 기가 가고 막히네요, 싶고. 정말. 네. 최고 시설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정말로 다 좋은 사진들만 나와요. 저렇게 호화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용하고 네. 혼자 있을 수 있는, 둘이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휴양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약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하면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볼거리를 많이 원하신다면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겠죠.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어들을 많이 다니는 형태인데 네, 네. 시부님들은 근데 대한 환상이 좀 있으시고요. 네. 신라님들은 다녀오시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갔다 오셨더니 수학여행 갔다 왔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유럽 본토 지역들도 그런 컨셉을 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여행을 하시면서 쇼핑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유럽의 배낭 형태로 좀 자유 형태를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네.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자유여행하면서 쇼핑하시기에 좀 좋은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제가 알고 있던 좋은 데란 좋은 데는 다 나왔네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 들어본 이름도 되게 많아요. 네, 뭐 샤멜 쉐이크라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쿤쿤. 뭐 세부, 발리, 맞아요. 푸켓 엄청난데요. 사실 이런데 뭐 마음은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경비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좋아도 좀 돈 사정이 힘들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경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이제 지역이나 물가나 네. 어떤 비행기 간의 거리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리조트를 이용하신다면 한 100만 원 전후부터 가장 좋은 리조트 이용하신다면 150만 원 전후대 형성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풀빌라라는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한 150만 원 전후대부터 어느 지역이든 가장 최상의 조건을 풀빌라를 이용하신다면 네. 한 200만 원대 초중반까지. 예. 1인 2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조트와 풀빌라라는 개념이 리조트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형태, 네. 침실에 욕실만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풀빌라라는 개념은 하나의 별장이죠. 그래서 침실, 거실, 뭐 개인 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별장에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풀빌라가 여기 좀 더 높게 형성이 네, 되는 네. 거죠. 저도 그렇겠네요. 그런 데 가보고 싶어요. 네. 그거 나중에 예. 네, 나중에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네. 여행 경비에 네.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네. 그 여행 경비 한 60% 전후가 숙박비에 좀 투자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유럽이나 이런 먼 거리들은 네. 항공 요금의 한 60% 전후가 여행 경비에 비중을 좀 차지한다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멀다 보니까 그럼 멀리 가시는 분들은 숙박에서는 다소 비용을 좀 낮춰 잡으시겠네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나 이런 대도시들은 리조트들이 일반 호텔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풀빌라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풀빌라 차면 없죠. 없죠. 이런 것처럼 유럽이나 이런 대도시들은 대부분 이제 호텔형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객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숙박비를 좀 아끼시고 풀빌라 그 항공 요금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거고 네. 동남아 개념은 이제 쉬는 개념이 좀 많다 보니까 풀빌라나 이런 숙박 개념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방금 저희가 지역별로 예상 경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네. 한번 화면 통해서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리조트는 100에서 150만 원, 하지만 조금 더 독립적인 뭐 풀빌라. 여행을 원한다. 네. 그러면 풀빌라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200만 원 초중반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주 지역은 뭐 유럽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200에서 보니까. 뭐 3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색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멜 샤멜 쉐이크도 쉐이크.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가격대는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남아가 뭐 100만 원대 초반인 거에 비하면 다른 지역들 뭐 2에서 300만 원 정도 거의 예.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허니문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쉬고 둘만의 앞으로 인생 계획도 좀 세우고 네. 이런 로망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좀 사람들한테 좀 덜 알려진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말씀하신 샤멜 쉐이크나 그다음 모리셔스, 네. 몰디브 이런 이색 지역들을 뭐 찾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이 이제 휴양 개념이 좀 강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도 요새 새로운 지역들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이색 지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푸켓이나 세부나 보라카이 이런 지역들 말고 네. 네. 태국에서 이제 새롭게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들로 뭐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코사무이라는 곳이라든가 네. 코쿠, 크라비, 코사맥 같은 지역들이 있고요. 필리핀 지역에서는 세부 보라카이 말고 네. 뭐 팔라완 지역이라든가 코쿠지라는 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 말고도 롬복이나 뭐 바탄 같은 지역들이 요새 이제 신랑 신부님들이
두 분만이 안 가본 데들을 찾다 네. 보니까 네. 이런 적들이 좀 이색적으로 좀 뜨는 곳이라고 보실 수 네, 아무래도 뭐 있겠습니다. 관광 가면 한국인들만 많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는 데도 많던데 맞아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 나온 그런 풀빌라가 많은 그런 지역들은 한국인보다는 뭐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시는 지역들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허니문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색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가셔야 돼요. 네. 직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행기는 아니면 배로 한 번 더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허니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지는 않은 지역이고 네. 유럽인들이 좀 장기 투숙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역들은 동남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주정이 지역보다는 비행기나 항공료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의 상품가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아요. 칸쿤이라던가요. 또 롬복 같은 경우도 자카르타나 싱가포르 이렇게 경유해서 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발리는 우리나라 직항이 있지만 롬복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 자카르타나 발리 쪽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색 여행지 이렇게 화면 통해서 봤는데 네. 정말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잘 안 알려진 지역인 만큼 저희들이랑 시청자분들만 알자고요. 여기 유명해지기 전에 네. 빨리 가서 우리끼리 빨리 좀 가서. 우리끼리 좀 즐기고 여름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야겠네요. 말하지 마세요. 네.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네. 할 텐데요. 네. 신혼여행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조금만 줄였으면 하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신혼여행을 좀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동남아 지역은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숙박비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푸켓 같은 지역은 관광과 휴양이 리믹스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시간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풀빌라를 이용하신다라고 해도 허니문들은 대부분 이제 풀빌라를 많이 원하시는데 네. 객실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리조트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요금이 60% 전후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네네. 항공요금을 얼마나 싸게 끊느냐 이게 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항공이라는 것이 네. 300석짜리 비행기라고 봤을 때 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가 한 2, 30석이 빠진다라고 보면 일반석이 한 260석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이 일반석 260석이 다 동일한 요금이 아니시고요. 처음엔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 명이 타고 비행기에 출발하면 되게 손해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처음에 한 50짜리 정도는 한 100여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네. 50짜리가 차면 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행사용으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셔서 항공요금을 좀 싸게 예약하시는 것이 거리가 먼 지역은 그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뭐 하와이 요새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네. 네. 하와이안 항공이라는 직항 비행기를 좀 비교해드리면 지금 토요일 출발로 가장 싼 클래스가 왕복 67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제일 생각보다 먼저 싸네요.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근데 가장 비싼 일반석은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와, 100만 원이 뛰네요. 2배 차이가 더 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은 되도록이면 먼 거리 가신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항공의 클래스가 이게 길일이냐 오늘 내일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또 길일 날이신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실전도 실전이지만 맞아요. 얼마나 클릭도 빨리 하고 빨리 알아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비행 경비도 뭐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근데 같네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요. 같은 자리더라도. 맞아요. 네. 저 그런데 뭐 저희 속담 중에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싸게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 더 안 좋은 자리를 배정받거나 자리가 불이 떨어져서 가야 되거나 이런 불상사는 없을까요? 항공이라는 게 이제 항공사마다 좀 틀리는 게 있는데 이거 또 신랑 신부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내가 항공요금을 싸게 끊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떨어져 불이익이 않냐, 있을 것 같아요. 뭐 옆으로 떨어져서 않냐, 앞뒤로 네.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행기 항공사마다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싸게 끊던 비싸게 끊던 비행기 좌석은 어느 항공사는 예약과 동시에 좌석 지정을 미리 할 수가 있는 항공사가 있고요. 네. 네네. 어느 항공사는 돈을 내고 티켓을 끊으면 좌석 배정이 되고요. 음. 또 어떤 항공사는 돈을 내고 끊더라도 90일 전에부터 좌석 배정이 가능하고 어떤 항공사는 당일날 공항에서만 배정이 가능한 항공사도 있습니다. 다 다르네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가 항공사라는 항공사들은 네. 대부분 다 공항에서 당일날. 그리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좀 이름 있는 항공사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들은 가격이 좀 높겠죠. 이런 네. 항공사들은 그렇죠. 미리 사전에
좌석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수많은 여행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신랑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싸웠다 그러거든요. 그동안 많은 이 신랑 신부들을 보셨을 거니까요. 그 허니문 여행 예비 부부들 어떤지를 추천하시며 또 어떤 조언 같은 거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허니문 적은 나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한 군데서 좋은 적도 없죠. 근데 신랑 신부님이 이제 준비하실 때 허니문은 신부님 위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랑님이 1년에서 2년이 편합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겠죠. 두 분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한 건 네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 휴양지나 관광지나 네. 이거의 컨셉을 잡고요. 그 다음에 예지 시간에 맞춰서 비행 시간이나 뭐 직항이든 경유든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 숙박 시설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남들이 비싼 지역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지역이 아니고 네. 싼 지역을 간다고 해서 나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에게 맞는 컨셉과 예산에 맞는 항공 그다음에 숙박 시설 선택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마음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알아봤는데요. 제일 좋겠죠.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짧게 네. 더 네. 해드릴게요. 이거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네. 팀장님 결혼하셨어요? 네,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 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모리셔스나 뭐 이런 적들은 그런 데가 없었어요. 없었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질문 좀 바꿀게요. 네, 네.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라면 저는 이제 좀 즐기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레저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색 지역들의 새로운 지역들, 네. 뭐 유럽인들이 많이 어울리는 지역들, 예. 또 여행사에 한 10여 년을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한 지역은 좀 가봤겠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뭐 샤멜쉐이크라든가 샤멜쉐이크 그다음에 역시 칸쿤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다녀오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는 곳들이죠. 그렇군요. 샤멜쉐이크 칸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또 유명하지 않은 그런 관광지에서 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오늘 다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신혼여행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W 투어의 장병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